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작은 복지재단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아이가 돌이 갓 지나서 이것저것 챙겨줘야 할 게 많아서 육아하랴 일하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이하고 어이없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워낙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고 사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원하게 한 방 먹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형님이에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게 뻔하니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오래전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면서 친정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없는 형편의 엄마는 어렵사리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누가 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학교에서 장학금과 기관의 도움으로 후원금을 받으며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학도 원하는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직을 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남편과 인연이 닿아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잘난 집안도 아니었고 내세울 게 없던 평범한 여자였어요. 그에 반해 남편은 부유한 집 아들이었고 딱 봐도 귀티가 좔좔 흐르는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저를 남편이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면서 막장 드라마처럼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건 아닌가 많은 걱정을 했지만 다행이고 인자하신 시어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제 사정을 다 알고도 가정 형편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 마음 됨됨이가 중요한 거라며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죠. 그렇게 주위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2년 뒤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하기로 하고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괜히 못난 시어머니 만나서 시집살이 한다고 고생이 많아. 우리 새아가 많이 불편하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식구가 없어서 그런지 북적거리면서 사는 게 좋은걸요? 이렇게 어머니도 맨날 보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좋아요. 그래도 시댁이라 많이 불편할 텐데 기특하구나. 뭐 필요한 건 없니? 네, 괜찮아요. 이모님도 잘 챙겨주시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다니 다행이구나. 저희가 오히려 짐이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앞으로 살면서 저희가 효도할게요. 짐이라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작은 애가 언제 장가가나 했더니 이렇게 참한 색시를 데리고 올 줄이야 알았겠니. 저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잘하진 않아. 조금씩 배워가면 되는 거야. 몇십 년을 다르게 살아왔는데 같이 살면서 안 부딪히는 게 이상하지. 혹시라도 동훈이가 속 썩이면 나한테 바로 말해. 내가 아주 혼을 내줄 테니까. 네, 그럴게요. 든든한 제 편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나도 기분이 좋구나.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남편에게는 위로형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계셨어요. 처음에 인사드릴 때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몇 번 식사 자리하면서 얼굴을 익혔는데 시어머니와 매우 비슷한 성격이었습니다. 최근에 방영했던 의사들이 나오는 드라마 속 주인공과 이미지도 매우 비슷했고요. 그에 반해 손이 동서인 형님은 첫인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생긴 것 자체도 뮤지컬 배우처럼 인상이 도드라졌는데 성격이 쾌활한 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행동도 대범했거든요. 점잖은 아주버님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형님이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 살게 되면서 사사건건 저한테 시비를 걸어오셨어요. 동서, 이제 시댁살이 하니까 내가 굳이 안 가도 되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동서가 거기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가야 하냐고. 이모님이랑 마음 맞춰서 집안일 좀 잘해봐. 아, 그런 거였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부지런히 배우고 있어요. 내가 굳이 안 가도 알아서 동서가 잘해줄 거라 믿어. 그나저나 결혼하고 직장 때문에 정신없어서 제대로 된 연락도 못 드렸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빨리도 물어본다. 이런 건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랫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가 안 돼 있네? 죄송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언제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셔요. 난 호텔이나 미슐랭 인증받은 곳 아니면 안 가. 워낙 고급 입맛이라 까다롭거든. 아, 그러세요? 그럼 형님이 원하시는 식당 같이 가요. 제가 밥 한번 살게요. 그러던가. 그나저나 동서는 없이 살아서 이쪽 세계랑은 거리가 멀지? 평소 하고 다니는 브랜드 있어? 아,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브랜드 안 따지고 제 눈에 예쁘면 그만이랍니다. 그럼 명품도 없어?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했구나. 싸구려 가방을 메고 다닌단 말이야? 아니에요. 그냥 제가 명품에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명품 사봤자 아낄 것 같아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선물 받은 거 말고는 잘 안 찾게 되기도 하고요. 동서가 뭘 모르네.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나랑 수준도 안 맞고 너무하네? 우리 만나는 건 생각해보자.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겸상하기도 힘들겠어?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형님. 뭐 없이 자랐으니까 내가 쿨하게 이해해줄게. 차차 가르쳐주면 되지. 그럼 수고해. 난 미용실 가야 해서. 저는 형님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현실적인 발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큰 소리 날까봐 쉬쉬한 것도 있고 말이죠. 저희 부부는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며 신혼을 즐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에도 자주 다녀오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친정에도 다녀오고 원만한 사이로 지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쉬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동서는 여태 그걸 몰랐어? 전주에 알아서 장보고 음식할 준비해야지. 왜 이렇게 굼떠? 글쎄다. 이번 명절에는 좀 쉴까 하는데 음식하기도 번거롭기도 하고 각자 알아서 쉬는 게 어떻겠니? 왜요, 어머니? 그래도 명절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 동서는 가만히 있어. 뭘 안다고 나서. 어머니, 왜 음식을 안 하시는데요? 왜냐니 원래 제사를 지내는 집도 아니고 그냥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면 되잖니. 밥도 집에서 먹을 필요 없다. 어디 식당 하나 예약해서 먹자. 이번엔 너희들끼리 여행을 가던 집에서 쉬던 알아서 해. 어머니, 새 사람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건 좀 아니죠. 늘 그래왔듯이 음식도 하고 손님 오면 대접도 하고 그래야죠. 안 그래도 오려는 사람들한테 미리 추석 선물 다 돌렸다. 어머, 어머니 그러시는 게 어딨어요. 저랑 상의도 안 하시고. 너랑 상의하고 말고가 뭐 필요하니? 내가 이번엔 음식하기 싫어서 그런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 나도 일정이 있어서 말이야. 어머니,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동서가 이래서 금방 집안일 배우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명절마다 다 했는데 동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요? 너 듣자 하니 말이 이상하구나. 명절 때 음식한 거 내가 하라고 했니?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사 먹자 해도 네가 굳이 거들어서 음식한 거잖냐. 그래도 그렇죠. 저는 기분이 나쁘네요. 동서만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 형님, 어떻게 해요? 신경 쓰지 말고 식당이나 알아보거라. 애들한테 연락해서 일정 조율도 좀 해보고. 이모님도 식구나 마찬가지니까 모시고 식사하는 편으로 준비하자. 우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잖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식사 약속이 있던 당일 우연히 도우미 이모님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운전기사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병원에 입원해야 해서 짐을 미리 싸둘 테니 시간 맞춰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다는 소리에 도우미 이모님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방금 통화하신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막내 사모님, 그게 아니라. 아니, 방금 전에 저희 어머니가 뭐 입원을 하신다는 것 같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 사모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미 제가 다 들었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짐 싸는 건 뭐고 입원은 왜 하시는 거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사실 사모님이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근데 정밀검사 소견이 떠서 지난주에 검사 받고 오셨거든요. 근데 가슴에 종양이 있다고 나와가지고요. 네? 종양이요? 그래서 조직 검사도 하셔야 하고 컨디션도 예전 같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대요. 아니, 왜 도대체 숨기시는 건데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저도 사모님이 하도 부탁을 하셔서 일부러 티 안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걸 숨기세요? 작은 사모님, 큰 사모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본인 의지로 그러시는 거니까 따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별다른 내색 안 해주셨으면 해요. 사모님 성격 아시잖아요. 너무 속상하네요. 어머님이 아프신 줄도 모르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식구라는 게 이렇게 무지하다니.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작은 사모님 탓도 아니고 원래 나이 들면 몸 한두 군데 고장나기 마련이에요.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의례 있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요. 별거 아닐 거예요. 알겠어요. 따로 내색은 안 할게요. 알고 보니 얼마 전에 시어머님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밀 검사를 했고 가슴 부분에서 종양이 발견됐다고 하는 겁니다. 조직 검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더 해야 해서 병원에 3일 정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시어머니가 암일지도 모르는 상황에 멘붕이 왔고 큰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우미 이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모른 채 하고 어렵사리 식사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결국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찾아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다, 들어오거라. 무슨 일 있니? 피곤할 텐데 쉬지 않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모님이 부탁하셨지만 그래도 며느리 된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시는 거 왜 숨기셨어요? 아, 어떻게 알았니? 우연히 들었죠. 어떻게 그런 걸 숨기세요? 자식들 걱정시켜봤자 좋을 게 뭐가 있냐? 별거 아니야. 난 괜찮다? 어머니도 속이 말이 아니실 텐데 왜 그런 걸 혼자 감당하세요? 저도 있고 그이도 있고 아주버님 내외도 있고. 나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더 이상 미련은 없다. 근데 세아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줄래?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 조만간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도 작성해야 하거든. 유언장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죽는다는 소리세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꼭 죽음을 앞두고 재산 정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 나이 내일 모레면 70이고 조금씩 나눠두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재단 운영도 원활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머니. 일단 어머님 말씀대로 함구하고 있을게요. 일 생기면 바로 알려주세요, 네? 알았다. 알았어. 내가 우리 며느리가 눈물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 미안하다. 연휴가 지나고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무사히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암은 아니었고 물혹 같은 거여서 간단한 시술로 없앴다고 하네요. 크게 한숨 돌리며 이제라도 시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 작성과 함께 재산 정리에 들어가셨어요. 변호사와 따로 독대하여 진행하신 일이나 내용은 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일상을 살아가던 중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순간 머리가 핑 돌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알고 보니 제가 임신 7주 차에 심한 빈혈기가 있어서 쓰러졌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이 크게 기뻐해줬고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동서,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어.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동서는 참 예의가 바닥이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아. 임신을 해도 내가 먼저 해야지 왜 동서가 먼저 하고 지랄이냐고. 그리고 우리 그이 병원으로 다니더라? 누구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동서는 수치심도 없어? 형님,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안 거고 실려간 응급실이 아주버님 병원이었어요. 다른 병원 다닐 바엔 그 병원이 나을 것 같아서 따로 병원 안 옮기고 다니는 거고요. 위선 떨지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일부러 시댁살이 하는 것도 다 물려받을 재산 노리고 그런 거 아니냐고. 형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절 뭘로 보신 거예요? 이제라도 본 모습을 보여주지 그래? 동선의 엄마 시장에서 생선 장사한다며? 그런 사람 밑에서 뭘 보고 자랐겠어? 지금 저희 엄마 모욕하시는 거예요? 형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양심에 찔리니? 애초에 돈 노리고 서방님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너 같은 부류들 내가 아주 잘 알거든? 형님, 그만 좀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이고, 무서워라. 그러다 한 대 치겠다? 배운 게 없어서 이성적으로 생각 못하고 사람 패는 거 아니야? 형님, 저 많이 참고 있어요. 그만 좀 하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어머니고 뭐고 가족들한테 다 떠벌릴 거예요. 이제야 성깔 좀 부리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몇 년을 같이 산 내 말을 믿는지 1년도 안 된 네 말을 믿는지 어디 한번 해보라고. 가짜는 게 어디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매일매일 행복의 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형님만 아니면 정말 완벽한 하루였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 와서는 돈 노린 거 아니냐. 남편 아이 맞냐며 폭언을 일삼았어요. 저는 그동안 형님과 나눴던 대화를 모두 캡처해 모아두었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입덧도 가라앉으니 몸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먹는 족족 토했었는데 가리는 음식 없이 골고루 잘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말이어서 시댁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형님이 보약을 들고 찾아왔어요. 하필 가족들이 모두 다 외출한 틈이었고 찝찝했지만 차 한 잔 내주며 응대하게 되었죠. 동서, 아직 배도 안 나왔네? 혼자 아주 팔자가 좋네? 형님, 어쩐 일이세요? 내가 시댁에 마음대로 못 와? 내가 오는 게 달갑지 않나 봐? 아,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오해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친정에서 그 따위로 배웠어? 애 떨어지는 약 지워왔으니깐 얼른 먹어. 이게 뭐예요? 귓구멍도 막혔니? 애 떨어지는 약이라니까? 그러게 누가 나보다 임신을 빨리 해?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지식인? 내가 너 애초에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 구린내 나서 마음에 안 들었거든? 형님, 어떻게 저한테... 닥쳐. 내 말 안 끝났어. 수준도 안 맞는 년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 숨기지 마. 시어머니 예쁨 받으니까 좋아?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 가족들 생각하는 마음 진심이거든요. 제가 없이 산 건 맞지만 형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세요? 네 꼬락서니가 그렇잖아. 내가 안 미워하게 생겼니? 아무튼 닥치고 이 약 먹어. 싫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소중한 제 아이라고요. 재산 가로챌 생각 말고 약 먹고 애 떨어지면 알아서 이혼하고 집 나가. 형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야, 이 집이 네 집이냐? 이게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너 당장 입 벌려. 내가 이 약 쑤셔 넣어줄 테니까. 대가리에 총 맞았나 제정신이 아니네. 저도 더 이상은 가만히 못 있겠네요. 당장 나가주지 않으시면 경찰이든 뭐든 부를게요. 아이고 무서워라. 안 그래도 난 모임 있어서 가봐야 하거든. 이 약 꼭 챙겨 먹고 좋은 소식 들려주길 바라. 저는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해두고 있었고 홈캠도 있었기에 관리인한테 말해서 영상도 다 모아놓았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 형님이 지어온 보약의 성분 의뢰를 맡겼고 정말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될 성분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고 언제 가족들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얼마 뒤 시어머니가 가족 식사 자리를 만들었고 밥 다 먹고 차 마시는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까발렸습니다.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었고 저를 비롯해 아이의 목숨이 위험했다.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놓고 저한테 약을 갖다 주는데 아이의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모든 사실을 말하며 증거를 들이밀자 잠시 정막이 흐르더니 형님은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치더군요.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말았고 아주버님은 발악하는 형님의 뺨을 한 대 치고는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세아가 너 왜 이런 거 미리 말 안 했니? 이게 보통 일이야?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다짜고짜 말씀드리면 제 입장만 난처하고. 그래도 그렇지. 몸은 괜찮은 거냐? 아이는 무사하고? 네, 아이는 괜찮아요. 당신도 놀랐죠? 그럼 지난번에 쓰러진 뒤로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형수님이 이런 짓을 하시다니.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증거도 없고 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했고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런 것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수모격계해서 미안하다. 너희들 당장 분가할 준비해라.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가족들이 알았으니까 위험할 일도 없고요. 내가 신경 썼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질 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당신한테 좀 더 신경 쓸게. 괜찮아, 여보.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세아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이참에 회사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슬슬 배도 불러오고 너 빈혈도 있어서 몸이 말이 아닐 텐데.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상태가 좋아지긴 했지만 몸에 무리가 가긴 하더라고요. 그럼 회사 관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몸조리나 제대로 하자. 내가 에스테틱 끊어줄 테니까 마사지도 다니고 그러렴. 네, 감사해요, 어머니. 결국 아주버님 부부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매일 연락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죠. 형님은 이혼을 납득할 수 없다며 매일같이 시댁에 찾아와 이럴 순 없다며 행패를 부리기 바빴습니다. 제가 돈 노리고 접근한 거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결국 보안요원에 연행되어서야 잠잠해졌고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님은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났고 저에게 연락해서 폭언을 했지만 한 번 더 연락하면 집안을 망하게 해버리겠다며 시어머니가 협박하니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한동안의 소란이 잦아들고 우연히 시어머니와 앨범을 보는데 익숙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명의 초등학생들과 시어머니가 찍은 사진이었고 그 중에 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저를 어린 시절부터 후원해준 후원자가 바로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얼굴을 봤던 터라 꼭 기억해야지 싶어 어렵사리 한 장을 지니고 있었는데 분실을 하고 말았죠. 사진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진 속 저의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무슨 사진이에요? 아, 내가 오래전부터 재단 통해서 후원하는 일이 있어. 20년쯤 됐을 건데 이때 후원하던 아이들이랑 찍은 사진이야. 어머니,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응? 무슨 소리니? 너를 기억 못하다니? 사진 속 이 여자아이가 바로 저라고요. 뭐? 그게 정말이니? 어머니, 저 어려웠던 거 아시죠? 그래도 후원 받으면서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후원자가 누군지 알면 나중에 커서 꼭 은혜를 갚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정말이니? 네가 이 여자애야. 내가 특별히 예뻐했던 아이거든. 어쩐지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니. 제가 사진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후원자 얼굴을 잊고 지냈어요.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잊고 지냈는데 이렇게 만났네요. 어머, 정말 신기하다. 내가 그때 사연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사실 나도 비슷한 처지란다. 그래서 더더욱 애정이 갔었고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인연이었나 보네. 그러게요. 어머니, 늦었지만 감사해요. 그때 어머니 도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쩜 잘 컸네. 잘 컸어. 내가 다 뿌듯하구나. 앞으로 살면서 어머님이 베풀어 주신 거 갚아나갈게요.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그래, 알겠다. 아휴, 우리 세아가. 그렇게 시어머니와 감동적인 재회를 하고 저는 몇 개월 뒤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더군요.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친정엄마가 멀리 사니 가까이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한 집에 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시어머니는 넓은 집에 사람이 북적거려야 한다며 흔쾌히 친정엄마를 모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 건물 1층에 생선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이혼을 마무리 짓고 형님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와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고 아주버님은 이혼의 아픔을 견디겠다며 1년간 해외 연수를 떠나셨죠. 저도 몸조리가 끝나면 커피 관련 공부를 하고 카페 창업을 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재단 일을 조금씩 인계받고 있고 카페의 수익금도 후원 아동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고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랑만큼 저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살아가려는 의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려고요. 앞으로 온 가족이 모여 하하호호 웃을 날만을 기약하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도시락 점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점! 또 30점을 못 넘겼네. 아니 여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맨날 그래? 왜? 도시락 소감 말하는 것도 안 돼? 점수 붙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야?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글쎄, 정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계란말이가 이게 뭐야? 먹다가 토할 뻔했잖아. 시금치랑 소시지도 진짜 너무 맛이 없어. 그저 굽고 볶는 게 다인데 어떻게 요리조차 제대로 못하냐고. 게다가 김치는 정말 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쌀 씻어서 밥하는 게 다잖아. 하여튼 오늘은 28점이야. 나도 그 반찬 그대로 먹었는데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맛없지는 않더라. 내 동료랑 반찬 바꿔가면서 먹었는데 맛없다는 소리는 없었어. 면전에 대고 맛없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냥 본인이 요리 못한다는 거 인정 좀 해. 나 오늘 진짜 새 입 먹고 포기했어. 너무 맛이 없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았다고. 너 때문에 괜히 점심값만 이중 돈 쓰게 됐잖아. 뭐? 버렸다니? 장난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진짜 너무하다.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내가 도시락 갖다 버리는 게 싫으면 더 맛있게 만들던가. 네 실력이 좋아질 때까지 나는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아내 요리 실력이 향상되는 걸 참고 기다려주는 남편이라니 너무 착하지 않냐?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어줬잖아. 근데 반년 전부터 갑자기 도시락에 태클 걸더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아니, 처음엔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고 처음부터 네 요리는 맛 없었어. 그냥 참으면서 먹기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네 실력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좀 고쳐줘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맛없지는 않을 텐데. 난 조리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결혼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도 했었어. 미각도 딱히 이상한 건 아닐 테고 예전에 친구한테도 대접해봤는데 친구도 엄청 맛있다고 말했었어. 근데 왜 당신만 그러는 건데? 자꾸 그렇게 말대꾸 할래? 조리사 자격증이 있든 네 친구가 뭐라고 말했든 맛없는 건 맛없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맨날 맛없다는 소리만 하고 제대로 된 조언은 해주지도 않잖아.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요리해줬으면 하는지 바라는 게 있으면 말을 해. 그걸 생각하는 게 네 목 아니야? 남편이 먹고 싶어하는 걸 딱 캐치하고 어떤 식재료든 맛있게 만드는 게 아내의 몫이라고. 그 정도는 혼자 캐치해서 노력 좀 하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요새는 뭘 만들어도 맛없다는 소리만 하고 아침밥을 해줘도 반찬 먹다 버리고는 점수 평가나 하고 있잖아. 솔직히 스트레스야. 하다못해 맛없으면 안 먹어도 되니까 눈앞에서 버리지는 마. 내가 먹으면 돼. 그러다가는 아무리 지나도 성장을 못한다니까. 반찬을 버리는 걸 보여줘야 네가 충격받고 열심히 하지. 인간은 원래 그렇게 성장하는 거란다. 그럼 내 요리가 맛있어질 때까지 밥을 계속 버리겠다는 거야? 어제 저녁 때 말했던 것처럼 이딴 걸 먹느니 차라리 쓰레기가 더 낫겠다고 그랬었잖아. 그래, 잘하네. 하다못해 쓰레기 정도로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 친정가 있을게. 뭐? 당신이 그렇게 내 요리가 맛없다고 하는데 다시 그 레스토랑 가서 연습 좀 해올게. 당신한테 먹여도 괜찮겠다 싶은 수준이 될 때까지 집으로는 안 돌아올 거야. 뭐? 아니, 잠깐만. 그건 좀 아니지. 아내의 본분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아내의 역할 아니야? 남편한테 맛없는 밥을 계속 먹이는 것도 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다시 처음부터 배워올게. 우리 부모님은 밥이 맛없다고 버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식재료를 낭비할 일도 없을 거야. 아니지. 부모님 밑에서 배우면 안 되지. 딸이 만든 건 뭐든 맛있다고 하실 게 뻔하잖아.
우리 부모님보다 엄격하게 점수 따지는 사람들은 없을걸? 아무래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요리사들이니까 나도 5살 때부터 식칼 들고 엄격하게 배웠기 때문에 내 요리 실력이 부족한 걸 알면 다시 잘 가르쳐 주실 거야.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인데 그렇게까지 엄격하시겠어? 당신이 그렇게 불안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시부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내 요리 실력이 향상됐는지 확인받자. 당신도 당신 부모님이라면 믿을만하지? 당신에게 절대 미각을 물려준 분들이니까. 아니 그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부모님한테까지 민폐 끼칠 일은 아니잖아. 네 밥은 그냥 내가 점수 매기면 되는 거고. 난 점수가 아니라 명확하게 어디가 맛이 없는지 알려줬으면 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아니라 요리사인 내 부모님 의견을 들으러 가는 거야. 게다가 당신이 내 음식을 버리고 외식하고 편의점에서 사 먹으니까 우리 집 식비가 반년 전부터 배로 늘어났어. 내 음식이 맛없어서 가게에 타격을 줄 정도인데 당연히 부모님까지 끌어들이더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야? 아니 그럼 그동안 내 밥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건 나야 모르지. 알아서 하세요. 뭐? 나한테 밥도 안 해줄 거다 이거야? 외식을 하든 편의점에서 사 먹든 해. 내가 밥을 만들어도 먹지도 않잖아. 버리기만 하면서 무슨. 아니 먹을게. 좀 맛이 없더라도 안 버리고 먹으면 되잖아. 아니야. 쓰레기보다 못한 음식을 남편한테 먹일 수는 없지. 차라리 쓰레기를 먹는 게 더 낫다면서. 당신한테 맛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수행하고 올 테니까 당신도 그때까지 참고 있어. 양가 부모님들한테 인정받을 때까지는 안 돌아갈 거야. 아니 밥 외에도 청소나 빨래 같은 것들도 있잖아. 그것도 다 손 놓겠단 소리야? 그래 뭐 합격할 때까지 돌아가지 못하니까 방치할 수밖에 없긴 해. 그래도 우선 요리 실력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애도 아닌데 집안일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집안일을 다 내팽개치고 가다니 그건 좀 아니지. 넌 그냥 집안일 하기 싫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일 뿐이잖아. 그렇게 건방지게 나올 거면 확 이혼한다? 그러든가. 뭐? 이혼해도 상관없다고? 뭐?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거야? 이혼이라고 결혼 끝내자는 소리라니까? 이혼의 뜻을 누가 몰라?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는 거라고. 솔직히 내 요리에 불만을 표하는 건 당신뿐이고 맛없는 밥 먹으면서 갖다 버리고 서로 스트레스만 쌓일 바에는 그냥 헤어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내 요리 맛있다고 해주는 사람이랑 재혼하지 뭐.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고작 밥 가지고 이혼을 하다니 말이 돼? 부모님들도 이해 못하실걸? 벌써 반년째야. 반년째 매일같이 밥이 맛없다고 하면서 갖다 버렸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요리 실력을 무시당하고 아내가 어쩌고 남편이 어쩌고 무슨 노예 부리듯이 말하고 나도 더는 못 참겠어. 아니 하나 혹시 화났어? 나는 뭐 감정도 없는 줄 아나 봐? 그냥 네가 뭘 말하면 다 고분고분 들을 줄 알았어? 착각도 좀 정도껏 해. 하은아 내 밥이 맛이 없다고? 순두부랑 연두부의 차이도 모르고 동파육을 고작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요리로 알고 있고 라면 말고는 뭘 해본 적도 없는 게 건방지게 난 평가하지 말란 말이야. 하은아 진정해. 아 됐어 그냥 이혼해. 이혼하자고. 가서 네 입에 맞는 요리해주는 여자랑 결혼하면 될 거 아니야. 난 친정으로 갈 거니까 이혼 서류나 갖고 와. 하은아 진정 좀 하라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가 해준 밥은 항상 맛있었어. 맛없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어. 뭐? 거짓말이라고? 왜 그딴 거짓말을 한 건데? 아이 그게 회사 선배가 와이프가 해준 밥이 맛없다면서 맨날 도시락에 점수 먹이는 거 보고 뭔가 멋있어 보여서 따라해봤던 거야. 뭐? 그래서 나한테 그따구로 대했다고? 맞아. 어이가 없네. 근데 그 선배는 도시락이랑 밥을 갖다 버리든? 아니야 그 선배는 그래도 다 먹었어. 아깝다고 하면서. 내가 밥을 갖다 버린 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재밌어서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야. 고작 그딴 이유로 반년 동안 식재료를 낭비했단 거야? 나는 아무 의미도 없이 당신 놀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단 거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당신이 무슨 사춘기 청소년이야? 이건 진짜 이혼 말고는 답도 없겠다. 미안 정말 미안해. 2번 다시 당신 밥 맛없다는 소리 안 할게. 버리지도 않을 거고 점수도 안 먹일 거야. 당신 밥 맛있다는 거 진심이야. 나 이혼하기 싫어. 알겠어. 그럼 이혼은 일단 보류해둘게. 정말? 대신 친정은 가야겠어. 어? 왜? 설마 내가 그 정도 사가가지고 용서해줄 것 같아? 당신도 조금은 매일 요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좀 느껴봐. 하여튼 한 달 정도는 친정에서 지낼 거니까 그동안 혼자서 밥 해먹어. 외식이랑 편의점에 의지하지 말고 가계부도 똑바로 적어놔. 나중에 가서 확인할 거니까.
만약 금액이 안 맞거나 외식했다는 게 발견되면 또다시 한 달 연장하는 식으로 갈 거야. 나는 그동안 우리 집 레스토랑에서 다시 일할 거야. 뭐? 안 돼! 그렇게는 못해! 아니, 당신도 할 수 있어. 내가 맨날 하는 요리 레시피 노트 두고 갈 테니까 그거 보고 장 봐서 요리에 설거지까지 혼자 다 해봐. 파이팅!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난 요리해본 적 한 번도 없다고. 외식이랑 편의점까지 안 된다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글쎄, 쓰레기라도 주워 먹던가. 그 후 저는 실제로 친정을 갔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혼자서 밥을 하고 집안일도 하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 맛없는 요리만 먹게 되고 집이 눈 깜짝할 사이에 쓰레기장이 되니까 결국 고작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전에 시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해 놓은 탓에 남이 만들어준 요리를 갖다 버린 벌이야 라며 시어머니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다며 요리와 집안일 전반에 대해 가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제가 집에 돌아가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맛있는 요리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은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많이 시달린 것 같아 일단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제가 요리나 집안일을 조금씩 알려주어 밥을 포함한 모든 집안일을 교대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도 근처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고 가게 수입도 더 늘어나 나름 여유가 생겼습니다. 반년 동안 정말 힘들긴 했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더 평화로운 가정이 되었으니 이걸로 만족합니다. 리나야, 지금 어디야? 시간이 벌써 이런데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되는데. 아, 집착 좀 하지 마. 하다못해 몇 시에 돌아오는지 정도는 알려줘. 아, 예. 오늘 밤에는 돌아갈 예정 없음. 또? 뭐 어때서? 그래도 아침에는 들어갈 생각이니까 아침밥 차려놔. 그리고 점심도. 아니, 나도 일하잖아. 그래서 뭐? 당신도 집안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뭐래? 네가 그런 말 할 입장이야? 아니, 전부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맞벌이니까 가사 분담을 어느 정도는 했으면 싶은 거지. 야, 내가 너보다 돈 많이 버는 거 잊었어? 알고는 있는데 최근 반년 정도는 생활비로 10원도 안 주잖아. 애초에 말이야, 선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나는 당연히 잘생기고 돈 많이 버는 네 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둘째에 잘난 건 하나도 없는 중소기업이나 다니는 무능력한 네가 나오더라?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심지어 업무 제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아빠 회사가 어려우니까 도와주네 만회하면서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어쩔 수 없이 너랑 결혼한 거야. 아니, 결혼해 준 거야. 그건 형은 이미 약혼자가 있는 터라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던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라고. 그런 만큼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미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참 부족하거든? 애초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나보다 돈 많이 버는 남자뿐이야. 아니, 그래도... 아, 짜증나 진짜. 네가 그따구라서 박봉인 거야. 남자면 좀 쿨하게 행동하란 말이야. 미안해. 진짜로 미안한 거면 내일 200만 원 준비해놔. 어? 열받아 죽겠고 네 얼굴 보기도 싫어서 다음 주말에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뭔데? 나 이해해준다는 거 아니었어? 이대로 가면 저축도 다 바닥나. 뭐? 당신한테 맞춰주려고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온 돈도 다 꺼내 써왔어. 월급도 필요 경비 이외에는 모두 당신한테 줬고. 근데 이제 슬슬 한계야. 당신은 월급에서도 생활비를 조금 내줬으면 해. 뭐래? 어이가 없네 진짜. 나도 야근을 더 하든가 해서 힘내볼 테니까 좀 부탁할게. 싫어. 왜? 아, 맞네. 그럼 퇴사를 하든가. 퇴사? 너 뭐 지금 회사 다니기 시작한 지 10년은 됐다며. 그럼 퇴직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나한테 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잖아. 아니, 잠깐만. 퇴직금으로 일시적으로 돈을 만든다고 해도 그걸 다 쓴 후에는 어떻게 생활하란 말이야. 그거야, 네가 얼른 다른 회사 알아보면 그만인 거고. 그리고 이왕 이직하는 거 지금보다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
그게 쉽겠냐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애초에 당신이 나보다 벌이도 좋잖아. 시끄러워. 나는 너랑 어쩔 수 없이 결혼한 불쌍한 여자라고. 그런 나를 이해해주지도 않는 못된 남편이라고 밖에서 그런 소리나 듣고 싶어? 그런 게 아니면 빨리 퇴사하고 퇴직금 내놓으란 말이야. 왜 그렇게 억지를 부려? 한마디만 더 해봐. 3달 후. 리나야, 지금 어디야? 집 안 들어온 지 일주일이 넘었잖아. 아, 진짜 시끄럽네. 할 얘기가 있어. 오, 설마 퇴사 얘기? 맞아. 곧 사직서 낼 거야. 그래, 그럼 이혼하자 이제. 어? 아니 잠깐만, 너 지금 네 주제를 모르는구나. 당신이야말로 주제를 알고 그러는 거야? 뭐래? 나는 다 알아. 뭐가? 바람 피우고 있지? 뭐? 우리 형이랑 일십하지 말고 답장 좀 하지? 그래, 뭐 들킨 거면 됐어. 이혼 서류는 굳이 안 써도 돼. 그래? 이미 네가 써놓은 거 있었잖아. 내가 우연히 발견해서 들고 나왔거든. 아, 장롱에 넣어뒀는데 없길래 어디 갔나 했더니 당신이 가져간 거였구나. 그럼 그대로 좀 내줄래? 지금 냈어. 벌써? 친구가 법원 근처 살거든. 여튼 그런 줄 알아? 뭐 나야 귀찮은 일이 줄어서 좋긴 하다만. 아, 이제야 아주버님이랑 결혼할 수 있겠네. 난 차기 사장님의 와이프라고. 위자료는 제대로 청구한다. 어? 위자료? 금액은 변호사랑 상의하는 중인데 아마 1,000만 원 단위로 형이랑 너한테 각각 청구하게 될 거야. 그래, 뭐 차기 사장이 될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거뜬하지. 박봉인 너랑은 다르게 말이야. 금전관계 확실하게 하기 전까지는 차단하거나 하지 마. 그래. 다음날. 야! 답장해! 왜? 돈이 인출 안 되잖아. 뭐? 네 퇴직금 말이야. 아까 계좌에서 인출하려고 했는데 돈이 안 들어있다잖아. 아, 내 통장이랑 카드 가져간 게 역시 당신이었구나. 퇴직금 어쨌냐고. 퇴직금은 아직 안 나왔는데? 왜? 아직 퇴사를 안 했으니까. 뭐? 퇴사했다며? 그런 적 없어. 말했잖아. 어제 대화 다시 읽어봐. 그냥 곧 사직서를 낼 거라고만 했잖아. 아니, 뭐야? 사직서를 내고 당일에 바로 퇴직한다는 건 어지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지? 당연하지. 그럼 그냥 말 그대로 대충 들었다는 소리네. 이럴까봐 말로 안 하고 이렇게 일일이 카톡으로 말했던 건데. 상대가 누구든 중요한 얘기라고 하면 좀 집중해서 들어. 시끄러워. 참고로 사직서는 오늘 막내 참이고 지금까지 남아있던 연차를 다음 주부터 다 소진한 다음에 퇴직하기로 했어. 퇴직금은 그 후에 들어와. 너무하네. 왜? 이러면 네 통장을 갖고 나온 의미가 없잖아. 비밀번호도 어렵게 알아낸 건데. 거기에 들어있는 돈은 줄게. 고작 1250원 가지고 뭘 어쩌라고. 퇴직금이 들어오면 바로 연락해. 진짜 사람 귀찮게 굴지 말고. 에? 설마 내 퇴직금이 당신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주기로 약속했잖아. 난 그런 약속한 적이 없는데? 했잖아. 당신이 일방적으로 달라고 떼쓴 거고 나는 준다고 말한 적 없어. 어느 쪽이든 퇴직금은 다른 계좌로 들어오게 지정해뒀어. 뭐? 너 내가 퇴직금 갖고 싶다고 해서 퇴사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오해를 했구나. 오해? 내가 퇴사하는 건 아버지 회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야. 아버님 회사?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사실 나는 국가 자격증을 한 개 갖고 있거든. 국가 자격증? 아버지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만들 신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내가 그쪽 관련 자격 시험을 막 합격한 참이었거든. 그래서 그 노력을 크게 평가해서 차기 사장 후보로 맞이해줬어. 뭐? 차기 사장 후보라니? 차기 사장은 아주버님 아니야? 이미 그렇게 결론 난 거였잖아. 그건 백지로 돌아갔어. 백지? 형은 이제 해고야. 해고? 잘린단 소리야? 그래, 맞아. 왜? 너랑 불륜했으니까. 뭐? 나? 그저 불륜만 한 거라면 해고까지는 안 당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업무 시간에 대낮부터 모텔이나 다니면
아무리 차기 사장이라고 해도 아웃이지.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 부인이랑 놀아난 데다가 자기 약혼자까지 배신한 거니까. 아니, 그건 뭐 이런 경위로 기업의 우두머리가 될 인재가 그래서 되겠냐고 해서 차기 사장 선출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거야. 잠깐만. 아니, 나는 뭔가 납득이 안 되는데. 뭐가? 너는 왜 아버님이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굳이 다른 회사에 취직했던 건데? 일도 똑바로 못하는 문제아라서 아버님이 상대를 안 해주셨던 거 아니야? 아니야, 내 의사를 존중해 주셨을 뿐이지. 아니, 아버님 회사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속편하고 돈도 더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싫었던 거야. 왜? 그 당시에 이미 형이 차기 사장으로 확정된 상태였으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가족들을 방패로 세운 낙하산이라고만 생각될 거 아니야.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지. 그럼 왜 이제 와서 입사하는 건데? 신사업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던 것도 있고 차기 사장 후보로서 다른 후보들과 동등하게 싸워볼 만한 환경이 됐으니까. 뭐라는 거야? 나도 이제 남남이 될 당신한테 일일이 납득시켜줄 생각은 없어. 뭐 여튼 그런 줄 알고 형은 당분간 무직으로 살 테니 돈 많이 버시는 우리 리나 씨가 잘 챙겨주고 그래. 아니야. 뭐가? 나 이제 일 안 해. 응? 실수를 좀 해서 퇴사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생활비를 안 줬던 거구나. 뭐 예전에 아버지가 고용한 흥신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뭐야? 흥신소라니? 그럼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굳이 말하게 만들어? 당신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어서. 난 당신을 너무 오냐오냐 해줬던 것 같아. 왜? 부모님끼리 연이 있어서 결혼했다고는 해도 내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이유로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게 좀 지나쳤나 봐. 아니야, 전혀 지나치지 않았어. 그보다 아버님 회사에 차기 사장 후보로 들어가는 거면 월급도 많이 오르겠네? 전보다는 많이 받겠지. 그럼 나 앞으로는 마음 고쳐먹고 집안일도 똑바로 할게. 그니까 이혼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뭐라는 거야? 이미 이혼하기로 다 말해놓고서는. 아니,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어차피 우리는 이혼할 운명이야. 왜? 우리 아버지는 부당한 일을 참지 못하시거든. 회사를 이어받을 아들조차 불륜 하나로 칼같이 잘라내버리는 분이신데 남편을 배신하고 외도하는 여자도 똑같이 대하지 않으시겠어? 불륜녀가 차기 사장 후보의 아내 자리에 있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 그리고 그건 나도 생각이 같아. 왜 그래? 나 반성했어. 이제 와서? 내 말 좀 들어봐. 뭐 여튼 그런 줄 알고 곧 그쪽으로 변호사 보낼 거니까 알고 있어. 뭐야?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형이 몰래 숨겨둔 집이잖아. 그것도 흥신소를 통해서 다 들었어. 제발 부탁이야. 그럼 직접 얘기하는 건 이걸로 끝이야. 앞으로는 좋은 아내가 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부탁이야. 난 사실 당신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카톡 좀 읽어줘. 그 후 결국 리나는 제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도 않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저와 약혼자가 청구한 위자료를 한 번에 다 내고 리나를 버리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리나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장인 장모님이 대신 내주시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이번 이혼으로 아버지의 도움이 끊기게 된 장인 장모님의 회사는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결혼이 부모님들에 의해 반강제로 이뤄진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저나 아버지나 이번 실패를 교훈삼아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하지만 리나네는 그러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시성 원룸에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며 살고 있고 이웃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매일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